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과 끝에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없이는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MBTI에 맞는, 자기 성격에 맞는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편, SF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 유형 어떨까요? 현실, 그 다음에 감정,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도 어떤 동기부여, 이 감성적인 동기부여가 잘 먹히고요. 또 친근한 다이어트법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거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고 친근하고 이런 다이어트법이 잘 맞는 성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자, ISFJ입니다. 배려 깊은 실용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특징은 어떨까요? 세심하고 책임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너무 새로운 거, 낯선 거는 불편해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혼자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때 동기부여가 많이 생깁니다.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성향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관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하는 거요. 이런 게 잘 안 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자는 거 정도는 딱 픽스를 시켜 놓으세요. 그래야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 좋죠. 특히나 너무 과격한 것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운동이 좋습니다. 산책,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소한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작은 보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 받기, 아니면 수영장 가기, 아니면 수영복 사기, 이런 식으로 이 자기만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격은요, 남을 너무 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돌보는 습관이 좀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을 먼저 챙기는 성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됩니다. 하다가 또 다른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가서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다 보면 또 내 루틴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간에 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의 멋진 몸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ESFJ요. 사교적이고 책임감이 많은 그런 조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은 어떨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정과 칭찬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친근하고 협력적인 환경에 더욱더 잘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파죠.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뀝니다. ESFJ 유형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룹에 참여하는 거요. 그래서 에어로빅, 줌바, 크로스핏 이렇게 그룹으로 한 4명, 5명씩 모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많이 있어도 한 20명 이렇게 그룹으로 뭉치면 좋죠. 또 SNS 챌린지 같은 거에 참여하시면 분명히 동기부여 받을 겁니다. 자극도 충분히 될 거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목표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에게 목표를 알리시고 또 응원받고 또 피드백, 칭찬받고 이러면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꽁구리고 앉아서 몰래 다이어트 한다? 안 돼요. 막 알리셔야 돼요.
SNS 같은 데다가도 막 알리고 친구들한테도 막 알리고 뭐 이래서 또 성과가 나오면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칭찬받고 뭐 이러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요리,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드셔야 돼요. 네, 건강한 식단을 맛있고 다채롭게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닭가슴살만 계속 꾸준히 먹는다. 안 돼요. 왜냐면 이 성향들이 미식가들이 많고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겹고 지루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요리법, 예쁜 요리법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셔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 많이 받으셔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ISFP입니다. 감성적인 자유로운 예술가. 네. 특징은 어떨까요? 감성적이죠. 그리고 개성이 강하죠. 그리고 즉흥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다이어트에 조금 위험하죠. 이러면. 그죠? 네. 자,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 싫어하고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 조금 신선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자, 실제로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기구 들고 앉아있고 이러면 못합니다. 지겨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이킹, 자전거 타기, 뭐 암벽 등반, 뭐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매번 환경이 바뀌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이. 그리고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날 날씨가 또 다르고 함께한 사람이 다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동기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밌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식단보다는 건강한 재료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고 이것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레시피를 개발해 보는 거죠.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재료들은. 그쵸? 칼로리도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재밌게 한다면 분명히 요리하는 맛도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적인 동기부여 좋죠. 이런 성향은요. 그래서 예쁜 다이어리를 만든다. 다이어트 다이어리죠. 그 다음에 앱을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또 감각적인 보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쁜 요가복 사기, 근데 다이어트 했으니까 레깅스 사기, 뭐 이런 거 좋죠. 수영복 사기 좋죠. 그 다음에 또 분위기 좋은 카페, 식당 같은 데서 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보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이 동기를 잘 받을 수 있고 동기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죠. 자, 즉흥적인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기분 좋은 활동을 바로 이어서 해야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이 재밌어서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ESFP입니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엔터테이너형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특징은 어떨까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서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그룹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직장 내 뭐 이런 데서도 동기부여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변화, 즉흥적인 요소를 즐기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분명히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반복적으로 드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네, 차라리 춤을 추거나 스포츠,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좋죠.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한 활동을 자체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즐겁게 다이나믹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정해놓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체중 관리 되실 거고 어떤 체형 관리가 될 겁니다. 네. 자, 소셜 다이어트를 활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챌린지,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룹에 참여하셔서 경쟁을 하시면 분명히 동기가 더 강해질 겁니다.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룹 안에서 어떤 소셜 안에서 움직이면
분명히 효과가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방식도 좋아요.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 좋죠. 그래서 매일매일 체중을 재고 기록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웹을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 SNS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람 관계 좋아하고 활동이 되게 많아요. 이 성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이라든지 술자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이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그런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갑작스러운 외식, 술자리에서도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가방에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술 조금 드시고 안주로 샐러드 드시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드시거나 뭐 이러시면 분명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참 좋은 성격의 소유자들 SF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NF형 마지막으로 알아보겠네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네,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예쁜 몸매, 건강한 몸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